안녕하세요. 타짜는 유전자가 다르다. 위험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유전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변이가 일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관련 유전자가 변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박사팀이 65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형 컴퓨터 게임을 시키고서 침 속에 있는 유전자를 분석을 했더니 요 유전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변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운반체 길이가 긴 사람이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 같은 경우에도 이 특정한 형태인 사람이 25%더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투자를 더 잘한다기보다는 위험을 더 떠안겠다라는 선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역시나 또 어김없이 도파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것은 이제 카테코라민의 이제 화학물질이죠. 카테코라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이제 뇌랑 신장 등에서 합성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부신에 있는 안에 있는 부신 겉질 안에 있는 게 있거든요. 부신 수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합성되고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L-도파로부터 카르복시기를 제거함으로써 생성이 되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코라민에는 도파민이 있고 에프네프린이 있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뇌에서 신경 자극을 전송하고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포도당과 지방산 유리를 증가시키고 새 기관지 확장, 동공 확장,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 혈압 올리고, 에피네프린은 심박과 대사를 증가시킵니다. 신진대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화학적 작용을 말하죠. 물질 대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지방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비만 관리에 관련해서 반신욕이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체중, 체질량 지수, 체지방 변화가 유의한 감소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은 38%의 40도 온도에서는 이제 보다 높은 온도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주어집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 그래서 혈중 유리 지방산 증가랑 카테콜라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활성화로 인해서 신체 조직 내 지질산화가 지방분해 촉진을 나타낸 결과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유리 지방산이 나오는데 이제 프리패티 엑시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육이나 이제 뭐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심근과 골격근이 지방산 에너지원으로 선호를 하고요. 뇌 같은 경우에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이제 선호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 지방산이 뭐가 프리냐라고 했을 때는 지방스포가 운동 등으로 이제 분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혈액으로 방출되는 지방 성분인데, 이게 이제 혈액의 농도가 좀 많으면은 고지혈증을 비롯해 뭐 죽상 동맥경화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이라 말하는 거랑 좀 다른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중성 지방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입니다. 요거는 이제 글리세롤 1분자에다 지방산 3분자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중성 지방은 당연히 음식물로부터 공급이 되겠죠. 이 당질이랑 지방산을 재료로 해서 간에서 합성이 되는 건데요. 열량 섭취가 많아지거나 당질 섭취가 늘어나면은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방산이랑 요 지방이랑 또 다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중성지방은 이제 지방산을 재료로 이렇게 만드는 건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지방산은 이제 탄소 결합 형태로 이제 부분을 합니다. 보면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고, 얘는 여기에 이중 결합을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슬에서 이중 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이제 불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없는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차이냐? 포화지방산에는 이제 산소가 아니라 수소죠. 수소가 이렇게 다 이제 깔끔하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랑 요거의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이제 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불포화지방산이 왜 수소가 최대치로 결합된 게 아닌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죠? C2H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개가 더 못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여기서만 보면은 이제 수소가 한 2개 정도 더 못 붙은 게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산 정리를 하면요, 이제 2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unsaturated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결합이 없는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포화 지방산 saturat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산을 통해서 뭐 지방, 중성지방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이제 혈중에 이제 존재하는 지방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리 지방산이 있고, 중성지방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지방 지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피를 타고서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유리 지방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 지방산이 간으로 가면은 중성 지방 합성으로 또 사용이 되고요. 근육위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은 중성지방은 몸에 붙은 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체지방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체지방의 90%가 중성지방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중성지방을 대부분 내장지방 형태로 저장하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복부 비만으로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면은 지방산의 형태로 이제 혈장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걸 바로 유리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랑 지방산이 다른 건데요. 지방의 주 구성원이 바로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글리세롤이랑 지방산을 연결한 것이 지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분해하면은 지방산이 나오는 거죠. 앞에 유리라는 말은 왜 붙었느냐? 유리라는 말이 따로 떨어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화합물에서 결합이 끊어져 뭐 원자나 원자단이 분리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요 유자가 떠돌다 유자고 리가 떠날 리, 떼어놓다 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인데 유리지방산이라는 것은 이 중성지방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그게 바로 지방산, 유리지방산이고요.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이 있는데 요게 분해가 돼서 나오면은 유리지방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된다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보통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생성된다. 그래서 유리지방산으로 혈액을 떠돌아다니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육들이 이제 쓴다고 했잖아요. 유리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근데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지방 조직인데 요 지방세포들은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단순한 잉여 에너지 저장소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내분비 기관으로서 이제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을 아디포카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혈관으로 분비가 된 다음에 뇌에 신호 전달해서 음식물 섭취 및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수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백색 지방세포랑 갈색 지방세포가 있는데 보통은 백색 지방세포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아까 봤듯이 이 중성지방은 공복시 가수분해가 된 다음에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혈류를 운반된 다음에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근육이 좋아한다. 지방세포에는 어떻게 지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방을 축적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가 하면은 또 이제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지방산이 혈중으로 나오잖아요. 유리가 되면은 알부민이 결합된 형태로 간과 골격근으로 운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서는 중성지방 합성의 또 기질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해하면은 유리지방산 나오니까 또 반대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서는 에너지 기질로 사용한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카테코라민이 하는 역할 중에 뭐였냐면은 여기에 지방산 유리를 증가시킨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테코라민의 한 종류인 도파민이 특정한 형태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는 25% 더 위험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타짜는 유전자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모든 자극과 쾌락 중단, 도파민 단식이 눈길을 이끈다 하는데 미국 전문 의가 실리콘밸리 종사자에게 도파민 단식 처방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뭐 식사, 음악, 화면, 뭐 운동, 대화, 신체 접촉, 일시 중단.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 그러니까 디지털 사용을 줄이는 거죠. 도파민은 뇌의 쾌락과 감각적 만족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쾌락, 욕망, 동기부여, 감정, 운동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도파민인데요. 의욕과 동기부여에 깊이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데 이제 끊임없이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는 요소로 중독이랑 병리적 현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단을 해서 일시적 중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제 점점 더 강렬한 도파민 분비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이 되기 쉬운 상태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